한 젊은 스위스 여성이 길가를 걸어가다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색 일회용 의료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병상에 누운 노인분들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너무나 위급해 보이는 상황에 스위스의 젊은 여성도 도움이 되고자 그곳으로 다가가게 되는데요. 현장에 다다른 그 스위스 여성은 무엇 때문인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대학병원 간호사로 종사하고 있는 카를라 라르디라고 해요. 저는 얼마 전 한국인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계실 서울 신촌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 파견 간호사 근무를 갔다 오게 되었어요. 스위스에서는 전체 의사 중 35%가 외국 출신일 정도로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유럽 나라에서 온 의사나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의아하게도 제가 근무하는 스위스 대학병원에는 프랑스에서 출퇴근을 하는 의사 선생님도 여럿 계실 정도이죠. 때문에 다른 나라로의 해외 파견 근무를 통해 새로운 의료 서비스나 기술을 습득해 오고 있는데 제게 있어 처음 경험하는 한국으로의 파견 근무는 다른 유럽 나라와는 차별화된 점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이상하게도 한국 이민으로 인한 근무지 전환 요청을 접수하는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의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놔두고 기껏해야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때문에 유럽 의사 자격증을 포기하려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주 우연한 기회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간호사 파견 업무를 다녀오게 된 저는 한국에 도착하고 어느 한 사건으로 이 전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파견 업무로 한국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가 한국을 전혀 모르던 것은 아니었어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취직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부모님께서는 근래 한국으로 은퇴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저에게 한국으로 함께 가족 여행을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는데 마침 그때 저는 병원 일을 배우는 수습 단계라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지는 못했었죠. 그런데 부모님뿐 아니라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한국으로 콘서트를 보러 여행을 가신다고 하길래 저는 도대체 왜 다들 한국에 저렇게 열광할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간호사 파견 근무로 한국에 도착하게 된 저는 그 순간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죠. 한국의 수도 서울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도시였기 때문인데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최고 놀랐던 건 스위스보다 더 좋은 생활 환경 인프라 때문이었는데요. 스위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서울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인터넷 속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보통 해외로 여행을 간다거나 일을 하러 파견을 나간다면 인터넷 없인 교통편이나 지도를 볼 수 없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럴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스위스 최대 도시인 취리히에서조차 경험하지 못한 빠른 인터넷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위스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고 저 또한 한국을 겪기 전에는 그래도 스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한국 대학병원에서 교육과 근무가 잡혀 있었던 저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으나 이러한 대단한 한국의 모습에 조금만 더 서울을 돌아다녀 보고 싶었고 내친 김에 여행 가방을 들고는 서울 이곳저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목이 말라 잠깐 편의점에 들리게 되었는데요. 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하던 도중 한 한국인 중년 여성분이 급하게 편의점으로 들어오시더니 다급하게 무엇인가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한국 여성분은 급하게 두통약을 찾으시는 거였고 편의점 직원분은 침착하게 얘기를 듣더니 두통약을 판매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두통에 잘 듣는 상비약이 항상 판매가 되고 있었고 저는 단순히 편의점을 벗어나 약국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한국 편의점의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제가 봐도 누구라도 급할 때 꼭 필요한 상비약 품목들이 편의점 내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그런 약들을 보고 있던 제게 편의점 직원분은 혹시 필요한 약이 있는지
능숙한 영어로 물어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에서 온 사람인데 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니 직원분은 한국의 편의점들은 기본적인 상비약을 항상 판매하고 있다며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해서 먹는 경우도 많다는 말과 함께 제게 약의 종류들을 구경시켜 주셨죠. 그런데 특히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들이 길거리를 걷다 보니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치 편의점이 하나의 전문적인 약국처럼 느껴질 정도였고 판매되고 있는 약의 종류도 꽤나 많이 있어서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24시간 어디서라도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할 정도였죠. 안타깝게도 아직 스위스에서는 편의점이라는 생활편의 시설이 많지 않은 데다가 약국조차 문을 열지 않은 경우도 많을 뿐더러 일찍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한국의 선진국 인프라 편의점 시스템이 너무 부러웠어요. 식사와 휴식, 심지어 몸에 불편한 증상마저 치료가 가능한 놀라운 인프라 수준은 해외 어딜 가더라도 경험하지 못할 게 분명해 보였죠. 그렇게 간단히 서울 구경을 마친 저는 파견을 계약한 한국의 대학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대학병원은 제 생각보다 꽤 가까이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저는 한국의 빠른 인터넷을 사용해서 휴대폰 앱으로 파견 근무지 대학병원으로 안내받아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길을 걸어가던 도중 도로 건너편에서 무엇인가 의아한 광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병원 차량으로 보이는 구급차 차량과 수십 명의 간호사 옷을 입은 한국인 간호사분들이 비싸 보이는 건축물 앞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6차선 도로 반대편 먼 거리에 있었던 저는 어렴풋이 뭔가 텐트로 보이는 형체도 볼 수 있었고 저는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건물에 다가갈수록 수십 명의 간호사분들이 모여있는 아주 큰 건물로 저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간하여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수십 명의 한국인 간호사분들이 길거리에서 공짜로 혈압을 측정하거나 구강검사를 해주는 일종의 건강검진과 다름없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옆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을 선별하는 진료소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스위스에서는 그저 단 한 번 검사만 하는데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검진료가 발생하는데 저는 도대체 왜 이처럼 비싼 의료 장비를 길거리에 가져다 놓은 채 전문적인 무료 건강검진을 실행할 수 있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었죠. 저는 그곳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던 한 한국인 의사분에게 저의 간호사 신분증을 보여주고 지금 이것이 대체 어떤 검진이냐며 영어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선한 미소를 지니고 있던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1년에 2번 정도 일대 거주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길에서 검진하는 특수성 때문에 세밀하고 전문적인 진단은 어렵겠지만 뒤에 보이는 건물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장비를 이용한 전문 검진 또한 가능하다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의 혈당이나 혈압, 심지어 근육, 통증과 같은 간단한 질환은 보건소에서 바로 무료 치료가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소상히 살펴보니 길가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시행한다던 그곳에 있던 의료 장비들은 스위스에서는 비싸서 전문 병원에만 있던 비싼 의료기기들이 줄을 지어 길거리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순간 제가 스위스에서 태어났다는 게 처음 후회해보았고 제가 배웠던 의료 지식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비싼 장비들을 하나하나 둘러보기 시작했고 실제 노인분들이 길거리에서 어떻게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의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은 스위스의 대학병원과 수준이 비슷한 기막힌 의료복지 퀄리티를 보이고 있었어요. 살아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의 의료복지 시스템에 저는 꽤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스위스에서 이러한 무료 건강검진은 길거리에서 진행하고 있으면 분명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백 명의 노숙자나 해외 난민들이 몰려와 몇 천만 원 이상에 팔리는 의료기기들을 훔쳐서 달아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의 노인분들 그리고 그러한 건강검진을 지켜보던 한국인 시민분들은 그 누구도 위협하려는 행동 자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내친 김에 그곳에 있던 한국인 간호사분에게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저는 혈압 체크와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바이러스 전염병 검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처럼 길을 걷다가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의료복지, 환경에 알 수 없는 존경심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파견 근무하게 될 대학병원에 약간 늦은 시간으로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그곳에 있던 한국인 수간호사 분께서는 저의 파견 근무를 알고 계셨는지 때마침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 간호사분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었죠. 그러한데 저는 그 간호사분의 셔츠 위로 적혀있던 대학병원 이름을 본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늘색 간호사복 위로 적혀있던 대학병원의 이름은 놀랍게도 제가 보건소 앞길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던 대학병원의 의사분과 같은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놀란 표정을 짓고 있던 저를 확인하신 한국인 간호사 민영 선생님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고, 저는 바로 직전 길거리에서 겪었던 한국의 무료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와 저의 체험담을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살짝 미소를 보이시던 민영 선생님께서는 그럼 저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길거리 건강검진 봉사를 자신과 함께 나가는 것은 어떻겠냐는 말과 함께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의 마음과 몸을 치료해드리는 것은 너무나 보람있는 일이라 하는 따스한 이야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무료로 진행되는 국가적 검진 시스템이 있는 한국의 의료복지와는 별개로 한국인들의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왔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파견 근무를 앞으로 더 연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근무하게 된 한국의 대학병원의 체계적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의료 시스템은 절대로 스위스 내에서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를 더 수련하고자 하는 마음에 연장을 선택하게 되었죠. 다음엔 제가 병원에서 보고 느꼈던 한국의 대단한 의료 수준을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야외 건강검진에서 불편하신 한국 어르신들과 더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에서의 간호사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